SK 하이닉스가 뉴욕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첫날부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재점화되면서 미 전역의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식품을 통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주리주 남동부에서 천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뉴욕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13% 뛰어 올랐습니다. 첫 소식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나스닥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상장을 자축합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기업 공개 중에 외국 기업으로 사상 최대, 미국 기업까지 합쳐도 지난달 상장했던 스페이스 X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 규모입니다. 전체 주식의 2.5%를 새로 발행해서 예탁기관에 넣어놓고 이 주식을 대신할 증서를 사고 파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 시장과 멀었던 전 세계 주요 투자자들이 달러로 직접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팔게 됐습니다. ADR listing makes that access easier, and we are pleased to welcome a broader community of global investors to join our journey. 하이닉스는 오늘 상장으로 우리 돈으로 40조 원을 손에 쥐게 됐는데 국내 공장을 짓고 시설을 늘리는 투자에 우선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인공지능 투자 수요를 맞추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가능한 한 빨리 늘려야 됩니다. 최대의 투자를 한 거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도 모자란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이닉스 나스닥 주가는 공모가보다 12.7% 올랐습니다. 국내 주가와 비교하면 한 주당 15% 이상 비싼 셈인데 세계 시장에서 가치를 재평가받은 거란 분석과 상장 초기 집중 관심을 받은 결과여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또 국내 증시에서 액면 분할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란 전쟁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휴전은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곧장 미국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SNS를 통해 이란이 대화를 계속하자고 요청했고 미국도 이에 동의했지만 휴전은 종료됐다고 이란 측에 단호히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 각서가 끝난 것 같다고 했던 발언을 공식화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대화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며 외교적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민간 유조선을 공격한 뒤 양국이 서로의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은 즉각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종전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전쟁 종식이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기간에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오히려 압박을 견디지 못해 휴전을 모색하게 됐다면서 미국이 합의를 깨고 다시 도발한다면 전면적인 방어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정세는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이렇게 긴장이 재점화되면서 미 전역의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트리플A에 따르면
미국 전국 평균 일반 휘발유 가격은 이틀 전보다 9센트 상승한 갤런당 3달러 8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경유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재개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하거나 확산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공유 가격은 최고점보다는 떨어졌지만 항공권 가격은 당분간 내려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델타항공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강한 여행 수요에 힘입어 항공권 가격이 1년 전보다 11에서 12% 정도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최고 경영자는 항공요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현재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2분기 델타항공이 지불한 연료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1년 전보다 75% 급등했지만 3분기에는 2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프리미엄 좌석 매출은 17% 증가해 일반석 매출 증가율 8%를 크게 웃도는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식품을 통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1,500명을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이후 모두 1,560건의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4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가 오염된 채소나 과일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주로 오염된 농산물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며 심한 설사와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섭취하고 설사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퀸스의 교회와 종교시설 등에 잇따라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36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 8일 밤 오존파크의 침례교회와 우드헤이븐의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에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염병은 건물 문에 받고 바닥에서 폭발했지만 건물 피해나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인근 의료 운송업체에도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를 찾아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지난달 말부터 발생한 최소 7건의 방화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증오 범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통근 열차 안에서 위협성 발언을 하고 사제 폭발물 의심 장치를 소지한 29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7일 열차 안에서 불특정 승객들을 대상으로 폭탄을 만들어 극단주의 단체 등에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형 리튬 배터리와 전선이 튀어나온 전기 수건 온열기, 가방이 달린 전동 스쿠터 등을 발견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장치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가방 안에 있던 폭죽 여러 개가 폭발했지만 승객이나 경찰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불법 폭죽 소지와 가짜 폭발 장치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 영주권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사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은 H-1B 비자, 취업 영주권, 펌, 즉 노동 허가 제도와 관련한 사기 의혹에 대해 수십 건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은 허위 서류 제출과 인신매매, 외국인 노동자 착취, 미국인 일자리 대체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방노동부의 이번 수사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전국적인 사기 척결 캠페인 발표를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 비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리주 남동부에서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는 하루 만에 최대 11인치, 약 28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마을과 도로, 주립공원 등이 잇따라 심수됐습니다. 레이놀즈 카운티와 아이언 카운티에는 현재 돌발 홍수 비상사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러 주요 도로의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구조대는 침수 지역 주민과 야영객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는 잦아들고 있지만 복구와 구조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번 주말 올여름 첫 몬순 폭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 산악 지역에 오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몬순성 폭풍을 예보했습니다. 특히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남부 산악 지역에 강한 돌풍과 함께 건조한 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100만 에이커 이상을 태운 2020년 어거스트 콤플렉스 산불 등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 일부가 건조한 번개로 시작됐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8월 1일 LA 한인타운에서 판소리꾼 김원일 씨와 고수 유희찬 씨의 판소리 수군가 완창 공연이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판소리꾼 김원일 씨와 고수 유희찬 씨가 오는 8월 1일 오후 3시 LA 한인타운 동양선교교회에서 판소리 수군가 완창 공연을 개최합니다. 25년 동안 LA에서 국악을 알린 김원일 씨와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 유희찬 씨는 국가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 조통달 명창에게 사사한 실력파로 약 3시간 동안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대표 대목인 범 내려온다를 비롯해 영어 자막도 제공돼 한인은 물론 미국 주류사회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PCB뱅크 수완이 지점이 개점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행사를 열고 지역 고객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행사 당일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다가와 기념 사은품을 제공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PCB뱅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회관을 레오니아에서 팰리세이즈 파크로 이전하고 지난 6일부터 새 회관에서 정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상록회는 사회복지 상담과 시니어 아파트, 건강보험 안내는 물론 상록 학교를 통해 다양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은 평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퍼블릭스에서 판매된 냉동 블루베리 일부 제품이 이콜라이 감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그린와이즈, 올게닉 제품으로 조지아와 플로리다, 엘라베마 등 8개 주 퍼블릭스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퍼블릭스는 2026년 7월 3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을 확인해야 하며 먹지 말고 버리거나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오는 9월 18일까지 총영사관 리셉션홀에서 한국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협회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의 작가 41명이 한국의 전통 복식과 도자기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유산의 새로운 미적 가치를 소개합니다. 총영사관은 지난 2018년부터 공간 문화 공간화 사업을 통해 한인 예술인들의 전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30번째 특별전입니다.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공식 파트너사는 전 세계 20여 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중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곳이 현대차 그룹인데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32강전이 열렸고 또 이번 월드컵 결승전이 열릴 뉴욕 뉴저지 매트라이프 경기장을 다녀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기업들의 마케팅이 펼쳐집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32강전이 열리는 뉴저지 매트라이프 구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마케팅 전장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공식 파트너는 20여 개사. 그중 최상위 등급의 파트너사 가운데 한국 기업은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월드컵 캠페인 제목을 Next Starts Now,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로 정하고 차세대 축구와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연결하는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활동부터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까지 아우르며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 비전을 전달한다는 전략입니다. 미래 로보틱스 비전을 상징하는 버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16강 하프타임 때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에 처음 공개됐고 뉴욕 피파 뮤지엄 등에서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체험 행사도 제공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한국전 조별 예선에 한인 거리 응원전을 후원했고 아시안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현대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소셜 채널을 활용한 브랜드 경험 확대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마케팅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피파 월드컵. 한국에서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 파트너로 참여한 현대차 그룹은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피지컬 AI 분야 선도 기업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1980년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이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까지 바꿔 반도체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최대 주주로 나서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이 홋카이도에 일본 반도체 공장을 취재했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차로 5분 남짓 가면 증축이 한창인 라피더스 공장이 나옵니다. 3년 전 빈 땅이었던 이곳은 부지 선정 후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2023년 공장 기공식 이후 1년 7개월 만에 완공, 다시 석 달 만에 2나노 반도체 C제품 작동에 성공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이 완공에만 보통 3년 이상 걸리는 걸 감안하면 기록적인 속도입니다. 20年以上遅れているというものを、我々の活動によって一挙にそこをキャッチアップしようとしているわけですよね。 일본 정부는 2조 3천억 엔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른바 라피더스 지원법까지 만들어 2,500억 엔을 직접 출자해 최대 주주로서 속도전을 지원했습니다. 同志国を中心にですね、イギリス、イタリアのみならず、他の国々に対しても、しっかり私自身もPRしていきたいなと。 도요타와 소니 등 반도체 수요가 있는 일본 기업들도 지분에 투자하며 양산에 성공하면 제품을 사줄 내수 생태계도 구축했습니다. 지역 소멸 해소라는 명분도 얻었습니다. 치토세시는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직후 지가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에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치토세역 근처에는 높은 고층 건물을 올리는 공사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아파트 184개 동, 2,400호실이 새로 지어졌지만 향후 추가 수요까지 감당하긴 부족합니다. これから96社が千歳に立地したいという企業がありまして、不動産物件は受け皿としては不足、これからまたしてくるだろうなって感じがします。 전력 수급은 1조 8천억 엔을 들여 홋카이도와 본섬 간 해저 송전망을 구축하고 가동 중단된 도마리 원전 3호기를 재가동해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양산 체제가 정비되면 라피더스는 첨단 반도체 판매가를 시장 점유율 1위인 TSMC와 같거나 낮게 책정해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양산 전까지 TSMC, 삼성전자 등 경쟁사에 뒤지지 않는 수율과 품질을 입증하고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홋카이도 치토세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중국 푸젠성의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28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책임자 엄중 문책을 지시했는데 잇따르는 대형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르고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방관들이 옥상에 물줄기를 퍼부으며 시간을 버는 사이 구조헬기가 도착합니다. 옆 건물 옥상에서도 사다리를 놓고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看到他们那边已经起火了，宿舍他们已经出不来了。那我就从外墙爬上去，然后让他们踩着我的身上下来了。 낮 12시 4분쯤 중국 동남부 푸젠성 진장시의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5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현재까지 2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신발 공장은 5층 건물로 1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건물 전체에 작업장과 신발 창고가 섞여 있어 화재 당시 신발 재료와 완제품에 빠르게 불이 옮겨 붙고 유독가스가 확산했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239명이 작업 중이었고 213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공장이 위치한 진장시에는 7천여 개 신발 생산업체가 밀집해 있는데 작업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과 2달 전인 지난 5월 산시성 탄광가스 폭발로 82명이 숨졌고 후난성 폭죽공장 폭발 사고로 26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철저한 조사와 문책,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중국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정보총국의 임무와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찰정보총국은 라자루스, 김숙희 같은 북한 해커그룹의 컨트롤 타워격이라 북한의 사이버 공세가 강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인터넷 사이트가 표적이 됐던 지난 2009년 7.7 디도스 공격부터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북한의 주요 대남 도발과 해외 공작 사건 등의 배후로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이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이 이 기구의 간판을 정찰정보총국으로 바꿔단 데 이어서 활동 반경을 확대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어제 김정은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통해서입니다.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며 군사 정찰과 정보 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제시됐다고도 했습니다. 라자루스, 김숙희 같은 북한 해킹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정찰총국으로 알려져 있는 걸 고려하면 사이버상의 공격과 정보 탈취 행위 등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활동 대상을 한미나 한미일에 국한하지 않고 잠재적인 적으로 넓게 표현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현대전, 정보전, 특히 사이버 전쟁 이런 걸 염두에 둔 조직 개편으로 봐야 되거든요. 한국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토 국가까지 이제 아우르는 수준으로 정찰정보총국의 존재는 지난해 9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한미일 훈련이 곧 동시에 시작된다는 보고를 이곳에서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처음 파악됐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6월 23일에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보유세는 얼마인지 등 국민들도 의견을 내달라면서 보유세, 거래세와 같은 쟁점을 미리 정리해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토론회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는 국토교통부가 공급, 금융위원회가 금융,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도 각각 엽니다. 인터넷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청와대는 서울 아파트값이 74주 연속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다는 판단 속에 이번 토론회를 추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문제와 공급 대책,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의 차이를 둘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겠다며 국민들도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다고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에 무게를 두고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Freeze the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한국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논란을 일으킨 이모경 민주당 의원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임 의원은 SNS를 통해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혁신은 무의미하다면서 손흥민과 황희찬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오는 22일 청문회가 개최되지만 손흥민은 오는 18일 소속팀 LAFC의 경기에 나서야 해 이미 한국을 떠났고 황희찬의 소속팀 울버햄튼도 23일부터 프리시즌을 시작해 사실상 출석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K-팝에 이어 K-반도체의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금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